바로 형제가 서로 동거하는 것, 민족이 서로 함께 연합하는 것, 가족이 분단되지 않고 만나는 것, 그게 선하다, 아름답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라고 하는 부사, 감탄사까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꿈꿀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이런 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김강일 형제님 오실 때 환영해 주시고요. 또 앞에서 잠깐 나눴지만 교회에서는 처음 또 정식으로 간증하시는 것이고 믿음이 아직은 여리고 적지만 그렇지만 교회에서 충분히 세우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야기 좀 들으시고 그리고 중간에 또 질문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오셔서 우리 한번 간증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안녕하세요. 제 김강은입니다. 제 여기서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염치 없어서.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하시면 제가 충분한 못해 아는 한에서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먼저 제 얘기를 한다면 제 한경도 사람입니다. 한경도 해룡시라는 게 중국하고 딱 맞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 남한에 온 지는 13년 되었어요. 2008년 10월 5일 날에 두만강 넘어서 최종 탈북해서 태국, 중국 거쳐 태국 거쳐서 여기 왔습니다. 남한에 와서 이제 횟수로 13년인데 제가 아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노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아는 노래가 기독교 노래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노래 어떻게 배웠는가 하니까 이 노래 하자면 옛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노래는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그러니까 탈북자 수용소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중국에 들어서 살던 분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접했는지 이 노래 부르더라고요. 근데 내 멜로디도 이런 것도 기막히게 좋아해요. 북한에서 충성충성하면 가슴이 젖어드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암송했어요. 기독교도 알고 근데 북한이 종교 탄압한다는 거 아시죠? 헌법은 종교 신앙은 자유다 했는데 그래 종교로 내 탄압받았다가 알고 종교하면 남쪽하고 접촉하게 됩니다. 성경책 지면 남쪽 접촉이다. 그러면 반국가 범죄가 됩니다. 북한도 헌법상은 신앙은 자유다 이랬기 때문에 그걸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실제 감옥에 이 사람 신앙책 기독교 이 책 어디서 성경책 어디서 얻었냐면 99%가 남한 사람한테서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 관한 이적 단체를 접근한 거나 그것도 똑같은 법이 적용인데 북한에도 국가보안법이 있어요. 그 법에서 반국가 범죄라서 성경 접한 사람들은 거의 다 매장됩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거기서 김일성이 모르다니까 우리 이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 노래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 듣기 전에 내가 최종 탈북했을 때 내 아는 집들 찾아갔는데 중국에 전 다 없으니까 몇 년 만에 왔으니까 한 명도 아는 사람 없는데 날 쫓아 안 내더라고요. 어떤 얼핏하게 아는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몇 년 만에 왔다 하니까 살아왔구만 하더라고요. 그래 들어갔는데 중국에 그때 어떻게 되는가? 중국말 빡강이랍니다. 벌금은. 중국말은 아시죠? 그러니까 연선지대 써붙여요. 연선지대에서 비법 월경자들을 재워주거나 도와주면 2,000원부터 6,000원까지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딱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재워주면 그 사람 벌금 물어야 돼요. 벌금이란 게 2,000원, 4,000원이란 게 둘이 가족이 1년 농사를 지어도 1년에 10,000원 벌기 바빠요. 중국 돈으로. 그래서 다 여기 일하러 오시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4,000원 벌금이면 반년 농사를 다 반년 벌고 다 도둑 그러니까 회수당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재우기 싫어합니다. 근데 내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이틀 밤 눈치스럽게 있고 다음날 가는데 요만한 성경책 주더라고요. 내 왜 당신 내쫓지 않았는지 아는 거니까 왜 하니까 옛날에 우리 아들이 있어서 그 기억을 찾았지만 우리 지금 아들이 한국 가고 없는데 당신 내쫓지 않은 건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 내 들어간 날. 난 타산다 했는데 그날이 주일이래요. 그날은 그리고 다음날 어찌 다음날에는 뭐 할 수 없이 그다음 이야기 두런두런하다 이제 가달라 하면서 그 책 주더라고요. 내 집사기 때문에 당신 못 내쫓았다고. 우리 지금 벌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달라는 소리잖아. 내쫓지는 않더라고. 그래 주더라고 그 책 하나. 요만해. 남한에서 받은 성경책. 그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아마 김수현 목사님 그 책 보였어요.
근데 구체 내데 이게 뭐의 소용이겠어 설정. 근데 그 앞에서 던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 난 지구 가서 그다음 택시 불러 타고 경기 12시면 중국 사람들이 그 초소 지나는데 백금이에요. 백금 초소라는데 중국 경비대 갔어요. 거기서 잡히면 무조건 뭐 또 일 나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맞춰서 운전수한테 낸데 호주머니 딱 300원 있었어요. 중국 돈. 네. 택시비 2배를 주겠으니까 저 초소 서지 말고 그냥 지나달라. 뒤에서 또 쫓아도 지나달라. 근데 대신 5분 전에 출발해달라. 12시 5분 전에. 그래서 뭔가 중국 사람들이 북한 군대처럼 그리 눈에 달 켜고 지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5분 전 12시면 식잘라 들어갈 것이다. 내 여기서 5분 전 12시에 출발하면 그 초소까지 거리가 딱 그렇게 돼요. 하늘이 도와주지 무사 통과했어. 근데 용종까지 와서 아는 사람 있어요? 다 한국어 없다는데 아무 데도 가면 또 내쫓을 거 아니에요. 아무 데도 못 들어가. 남자는 또 바다도 안 줘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할게요. 탈북자 80%가 넘는 게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이 오면 인신매매를 해서 써요. 돈 벌어요. 중국 인신매매꾼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네 오면 너를 팔아서 나는 돈 벌고 넌 팔레 가서 돈 벌고 너도 살고 나도 데리고 온 사람 보고 넌 데려와 여자도 데려왔잖아. 넌 데려와서 돈 벌고 이 여자는 시집 가서 살고 나는 이 여자를 팔아서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이 개변이 정당화가 됩니다. 여자는 먹고 살자고 왔으니까 팔아주십시오 하고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면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돈 대라.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시집 갈 때는 10,000원씩은 팔려요. 여자들이 보통 3,000~4,000원 팔립니다. 그럼 여자를 팔아서 그 돈을 4,000원이면 거기서 1,000원만 데리고 들어온 사람한테 줘서 내보내요.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니까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써먹는데 이 남자들은 써먹을 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도와달라면 한두 번 도와줘요. 근데 우리랑 하늘에서 돈 떨어지나? 그 다음부터 싫어요. 배척해요. 그게 못해요. 그냥 빈손을 나가기 싫으니까 도둑질해요. 도둑질하는 게 들어갔다 사람 있잖아요. 잡히면 공안에 신고하면 자기 뭐 해야 돼요? 붙잡혀 나가는 경우는 감옥 가는 길이니까 그게 싫다고 그 사람 취급받고 하다 살인 드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발 붙이지 못해. 어디다. 여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내 남자잖아요. 어디가 살까? 깜깜해요. 깜깜한데 한번 이게 진짜 무심히 책 펼쳤는데 그게 이렇게 써있더라고. 난 장수도 몰라요. 몇 페이지인데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쭈져져 있어요. 펼쳤는데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안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이렇게 되니까 누가 날 좀 받아줬으면 나도 이리 들어가 먹겠는데 딱 그 페이지 본 게 그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 13년 동안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또 끊어놔서 그 페이지만 있어요. 그런데 얼빠나게 내 환경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는 연고 있는 집 가서 두드리니까 두드리는 대로 다 들으래요. 한족들도 내쫓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며칠 묵다 그 다음에 연길에 들어왔어요. 그냥 그 사람들 집에 그냥 있으면 또 누가 신고당할까. 연길에 들어와서 천룡요관. 나는 천룡요관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서 호주역 안 가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 하루에 얼마씩 합니까? 15원씩 내려요. 중국 돈 15원. 내가 50원 썼지 않아요. 나머지 50원 있잖아. 250원 있잖아. 그래, 이틀 밤 자고 나니까 이 냉방이에요. 돈이 제일 싼 사람 들어왔으니까 이 히터도 안 켜주고 온수도 없는데요. 완전 냉방에서 꼬동꼬동 이틀 있다가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 하고 다음날 나가 솔직한 말해서 내 조선에서 왔는데 일자리 좀 찾아달라 하니까 보자마자 알았죠. 내 들어오는 거 보고 저 조선 사람인 거. 근데 신고와요. 그냥 제아줬어요. 무슨 일 칠지도 모르고 제아주다면 뗏노라 해요. 이 컴퓨터 보고 뗏노라고 불러요. 뗏노를 검색해서 용종 일자리 경로원 여기를 말하면 노인들 모시고 사는 데 있잖아요. 근데 중국 돈 500원에 노인이 독실 한 방이에요. 중국 돈 500원. 그런 용종치 승지초이라는데 보이라공으로 그다음에 내 하나 조카 데리고 왔는데 식모로 요구한다. 딱 이 너희 둘이 됐잖아요. 그래 그 나머지 돈 갖고 택시 타고 갔어요. 갔는데 사장 2층 건물인데 큰 건물이에요. 경로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자 오란 데를 가니까 사자 또 보던 게 동가입니다. 성이 동가. 네 이름가 있는데 보던 게 앞에서 왔죠 하더라고요. 그 연선지도에서는 조선 뭐 앞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걸렸어요. 네. 근데 맞아 예 그래 조선에서 왔다 가니까 일하시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자기 동생이 여기 형사경찰대장이래요. 용종시. 그렇기 때문에 당신 신고 못한다. 우리 직원들은 신고하면
내쫓으니까 자기가 사장이니까 근심하지만 일만 잘하시오 하더라고. 그리고 묻지도 않는데 4,000원만 버세요. 내 한국 보내주겠습니다 하더라고. 그 4,000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나중에 내 올 때 든 돈이 딱 4,000원이에요. 남의 돈으로 왔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서 아침마다 보이단에서 불 때거든요. 그 다음에 조선족부는 저녁에 불 때고, 근데 불 때고 낮에는 그 노인들이 편의시설 돌아다니면 마사지면 다 고쳐주고, 이제도 그 고쳐준 것처럼 중국에서도 그런 거 잘 고쳐졌어요. 수도 마사지다, 뭐 마사지다, 뭐 돌아다니면 그 낮에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쭉 하고 가는데 아침에 불 때려 가면 정말 그 산속에 그게 으스스해요. 중국 산속에. 그게 보이라 시꺼먼데도 불 켜고 혼자 불 때는 뭐 어디서 뭐 들는지 그림자만 봐도 우turtur 놀랄 때 있어요. 그러면 불은 떼고 있다가 기막히지 않아. 여기서 어느 세월까지 가겠는가? 이러다 어느 때 잡혀 나가겠는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때 성경책도에 앉아서 심심하니까 중국 꿀은 모르니 중국 책을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글로 썼으니까 근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 아는 척하는 게 요만한 책이 보니까 그 십자가를 이렇게 낭떠러지 2개 있는데 낭떠러지 십자가 이렇게 놔져 있더라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 사람이 건너갔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속을 넘기면서 진짜 하느님 있다면 이렇게 날 달이 나서 한국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당신 제주 잘나서 왔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말하거든요. 실제 내 기도를 하기보다 하느님이 정말 하늘에 있다면 요 낭떠러지 십자가 나서 다리 만들어서 건너보낸 것처럼 좀 날 한국 보내달라고. 새벽마다 나가면 그 소리는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놓고는 못하고 진짜 그거 좀 그래.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 그게 지금도 이게 그러니까 부족은 나쁜 소리고 이게 무슨 운명을 지켜주는 무슨 시인 같아서 그냥 고투장만 본 게 지금도 뚜쪽 딱 짠 게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버리면 죄만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니까 내가. 그런데 거기서 일한 지 내가 10월 11일부터 일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리 잡았어요. 5일 날에 들어와서 영종국 두만강 근처 마을에서 이틀 헤매고, 그 다음 영종 들어와서 이틀 헤매고, 그 다음 거기서 일자리 잡고 오다는. 그러니까 11일부터 완전 일 시작했으니까 대단히 빨리 일했어요. 그래 한 달 넘어. 중국에서 월급 주는 게 탈북자 중에 탈북자들 월급 받았나 다 못 받았대요. 다 TV 보시면 인만갑이랑 보시면 중국에서 자기 눈물 흘리게 살았죠. 딱 힘들게 살았다는데 난 월급까지 받았어요. 딱딱. 그러니까 날 보고 공자 얼마 달라는가 하더라고요. 첫날에 말 못해요. 내 공자란 말 중국말 하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말합니까? 그래? 날 보고 이제 내가 김가니까 로찐이라고 그래요. 존경 높은 사람 로갈로 붙여요. 로짜. 내가 김가니까 김가가 진으로 바람둥이라 로찌라 하겠으니까 당신 월급은 일하는 것만큼 내가 줄게요. 보통 1,300씩 딱딱 주더라고요. 탈북자 중에 월급 받았다는 사람 없더라고. 근데 난 월급 받았어요. 그래 같이 온 조카까지. 숙식은 그 해결됐잖아요. 방이 있고 TV도 갖다 놓고 송을 갖다 놔라. 이러니까 갖다 놓고 큰 방 쓰고. 그래 살다가 거기서 산 게 한 번 타고 그 다음에 그 딱 한 달 지나서 12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여기 들어온 지금도 한국에 와 있어요. 그 한국에 있는 순실이라는 여성이 불구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딸하고 연결해 달래서 내가 전화 통화 시켜준 적이 있어요. 북한에. 그 여자 번호를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 번호에다 그 다음에 내가 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 조선족분들이 전화를 2개 마련해 주더라고요. 공짜로. 그 중국 전화 그때 핸드폰이 최하 비싼 건 그때 한 1,200대고 내건 아마 4,500짜리는 될 것 같아요. 그거 주더라고요. 어떻게 딱 되는 거. 근데 그 전화 첫 전화를 내 건 게 그 하룡에다 걸었어요. 그 여자 전화번호 기억했길래 전화기 누군가 하길래 조선에서 당신 엄마를 전화 연결해 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20살 나이 탈북자들아 전화하니까 반가워서 아저씨 오겠습니다 등에 오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여자를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전화 따고 등에 아저씨 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가서 정착금 주지 않아요. 그걸로 주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가 그렇다면 내가 줘야지 했죠. 떠나시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떠난 게 12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일했죠. 한 달 11일부터 일 시작해서 10월 10일부터 일 시작 11일부터 일 시작해서 12월에 들어왔잖아요. 나 8일이니까 한 달 7일이나 일하고 그날 동사장한테 인사도 못했어요. 혹시나 의심 뭔가 내가 가는 거 신고할까봐 인사도 못하고 밤에 아는 가까운 그 사람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밤에 12시까지 내 안 들어오면 아침에 나가 불 좀 떼주세요 보이라. 이러고 갔는데 그래서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야반도주하듯이 떠났어요. 떠나서 연길에 가니까 브로커가 모집돼 있더라고요. 모집된 그 브로커에서 그래서 종교인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중국에서 다 험하다는데 난 어째 그런지 뭐이 도와 하늘이 도한지 북한 떠난 다음부터 그 누구도 날 잡지 않더라고요. 경찰이 앞에서도 날 잡지 않더라고요. 북한에서 입은 옷 그대로 입었는데도 정말 하늘이 도한지 태국 내 말씀드린 대로 메콩강이라는 게 그리 무서운 강이에요. 메콩강이 저 베트남하고 중국 국경에서 요만한 배 타면 6명씩 타는 배예요. 여기 쫄고 그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오는데 장마철이면 물이 이렇게 건기우기가 있어. 그 동남아 장마철이라고 우기가 면 이 바위들이 있잖아요. 쑥 가라앉 보이잖아요. 근데 이 길을 지나가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두동거려요. 우리 다음 브로콜로 오는 아이가 배가 번져 두 배를 내려와요. 우리도 12명 내려왔는데 한 배가 번져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헤엄치는 사람들 하나씩 딱 꺼내낸대요. 근데 영 올라오지 못한 사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 사고 없이 우리 브로콜 그냥 웃으며 내려왔어요. 온 다음에는 이렇게 무서운 길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한 게 있어요. 이게 나 그래 하늘이 도왔는가. 그리고 태국 이민국 수용소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떠나서 1월 1일 날에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내가 딱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없이 들어갔는데 이 노래가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일 일은 난 몰라 하는 거야. 나도 정말 모르는데 잘은 왔다네. 그 다음에 내 또 하는 게 그 두 가지 노래 안 됐잖아요. 한때 그 미국에서 흑인들이 한 몇십 명이 총기 난사 사건을 죽었잖아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더라고요. 연설하다가 한참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근데 쫙 다 일어나더니 그 노래 다 불러. 근데 또 멜로디 좋아서 저게 무슨 노래인가 하다가 검색도 해보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어 노래 그거 배운 거예요. 그래 노래는 그래 두 개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믿음도 없어서 이 자리에 내가 못 서잖아요. 저 자리 서는 게 내 염치 없어서 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온 것까지 끝인데 한 4년 전에 저 목사님 사모님을 어떻게 SNS상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돼서 연락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SNS상에서는 별난 일이 다 일어나지 않아요. 보지는 않는데 그래 이래 연결하다가 어떻게 2년 전에 내 직업을 잃게 됐어요. 직업을 잃게 됐는데 우리 호텔이 망해서 내 호텔에서 소방주임했거든요. 우리 호텔이 망해서 이 현대건설이 7,000원에 매각됐어요. 르 메리디안 호텔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지금도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매각되게 됐는데 다 내쫓는다는데 그때 연락됐어요. 연락돼서 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해고된다고 하는데 후원해 주시겠다더라고요. 근데 그 후원이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일이 되잖아니까 호텔에 매각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기계 다루던 사람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한 명씩 뽑아냈어요. 소방 전문, 기계 전문, 전기 전문 부서별로 한 명씩 뽑아내니까 12명이 남았는데 하늘이 도한지 내 남았어요. 1년 더 일했어요. 거기서 그 호텔에서. 있으면 이 교회에서 받은 돈으로 나도 쓰고 큰 도움을 줬어요. 그건 내 입이 쑥스러워 말을 못하겠는데 많이는 했어요. 근데 오늘까지 여기 왔는데 이번에는 저 목사님께서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4년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부분이 탈북사요. 탈북자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긴가민가 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무슨 얘기하는가. 근데 우리 사람들한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건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탈북 남한의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잖아요. 10년 새 1위죠. 발전된 데 자살률이 이렇게 많다는 건 결국 행복 지수는 바닥치고 근데 이 자살률이 3배가 탈북자들이에요. 놀랍죠? 다 놀란다고. 그러니까 이 분석을 마련한 게 이 데이터를 뽑아내게 최근한 게 너무 죽는 사람 많고 해서 통일보다 해서 하니까 이세서 그래서 6년 전에 내가 말했어요.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먹고 살 탈북자들은 단지 부자 되자고 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자고 왔어요. 배고파서. 북한 형사소송법으로 223조 이게 비법을경 범죄입니다. 탈북자들이 뭘 함나 그래? 너네 다 북한 형사소송법 너네 다 범죄자들이야.
범죄인 것만 사실이에요. 근데 어째 걷는가가 문제잖아요. 먹고 살자고 너무 사람들은 난민이 될 수 있는 게죠. 이래서 순수 먹고 살자고 여기 왔는데 우리 민족의 소원이 그게죠. 5,000년 전부터 입합에 비단옷 입고 고깃국 먹으면 기아집에서 살고 싶다. 맞죠? 남조선이 지금 비단옷 입었어요. 네? 고깃국 먹어요. 입합 먹어요. 기아집 살아요? 못 살죠? 집이 대한민국의 집은 5,000세대, 인구 5천만에 집이 5,000세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집 가진 사람이 절반이 못 됐잖아요. 근데 한 사람 어떤 사람은 150세대씩 가지고 있고 이렇죠? 그리고 제 집 월급제가 세려면 제 집 사자면 10년 걸려야 된다 소리 듣죠. 우리는 임대주택이 있어요. 집은 있어요. 이제만 그러니까 기아집에서는 못 살지만 입밥 먹고 비단옷 입어요. 고깃국 먹고 남한에 오니까 비려 먹어도 비단옷은 입고 고깃국은 먹어요. 그렇죠.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데 굶어 죽을 일 없는 땅에서 죽어가요. 이 의문은 답이라니까 답할 사람 없어요. 내가 답해줬어요. 우린 먹고 살자고 하는데 먹고 사는데 굶어 죽는다. 여기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인데 그 자살률이 3배. 왜 이렇게 되냐? 난 불쌍하게 우리 봐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우리도. 탈북자 불쌍하게 좀 도와달라 이 소리도 안 해요. 차별 없는 것 같지만 너네 탈북자들을 사회적 고립시켰다. 어떻게 유리통 속에 가다 했다 했어요. 오해요. 근데 유리 천정이 있다지만 유리벽이 있다는 소리 또 내가 만들어내네. 우리를 유리벽 속에다 가다 했다. 보긴 본다고. 그냥 그 간극을 허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깨야 되겠는데 우리 깰 맥이 없어. 그럼 너는 깨줘야 되는데 안 깨져요. 이게 사회적 이질감 느끼게 돼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되게 어디 기능이 안 돼요. 솔직한 말로. 나는 맨 땅에 헤딩하면 소방 그거 시작한 게 시설 관리를 시작했으니까 떼고 붙이고 조립하고 웬간한 건 제가 다 합니다. 먹고 살자니까 맨 땅에 헤딩하면 그래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그렇지 못하더라고. 배운 게 없으니까 주저앉더라고. 회사들 갔다도 억양이 내 지금 별로 않잖아요. 난 40살 먹고 온 게 이 억양 고치지 못해 그대로인데 아무리 따라간데도 안 돼요. 사장일 입장에서는 탈북자 받기보다는 조선족 받기가 나아요. 그래서 고분고분하니까. 탈북자는 또 고분고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절망, 포기, 그다음 기피정신은 탈북자인데 제일 첫째가 기피정신이에요. 북한에서 살기 힘들었잖아요. 도망치자. 거기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쳤어요. 남 중국 가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 더 해요. 근데 또 우리 사람들 결함도 많아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무슨 보상심리란 게 있어요. 우리가 보상심리 가질 건 아니잖아요. 우리 3만 명 중에 탈북자분 여성분들이 한 80%인데 자기가 살아온 길이 우리 거기서 고통받은 게 여기 와서 보상받을 근거가 못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단민족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를 좀 도와줘야지. 도와는 줍니다. 그 액션 내 말하기 좀 그런데 도와준다는 게 어떻게 도와준다? 독신 기준 1,900만이에요. 1,900만의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300만 갖고 나와요. 300만 갖고 나오고 6달 동안 일하든 아야든 조건부 수급자 이렇게 돼서 한 달에 40만 원씩 6달만은 딱 써요. 요게 답니다. 다라면 어떤 사람 그래 탈북자들 오게 되면 뭐 집 주는가 해요. 집 안 줘요. 내가 그래 1,900만 원이 다다. 1,900만 원도 내 손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들어간다니까 그 다음에 놀라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 받아도 안 주니까 여성들은 별난 일자리를 다 가요. 남자들도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지금 딱 그저 통계로 나오는 게 4대법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공무원 이 일자리에서 일하는 게 3%래. 그리고 4대 보험 회사냐처럼 일하는 게 20몇 %인가? 대개 다 비정규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월급 하니까 이렇게 최하 월급 주게 됐잖아요. 지금 이 월급 주는 건 이제 최하는 얼마 주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210만이 된데 160만 타는 사람 65%못 된대. 그러면 정식 일자리 4대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 별로. 그러니까 어디가 삐치지 못한 가는 길이 어디 가는지 알아요? 기피하는 길이에요. 기피 어디 하기? 이제 여기서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죽는 길이에요. 북한에선 기피하면
중국으로 도망치면 돼요. 중국에서 무서우니까 한국으로 오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더는 갈 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 밥 먹는데, 비단 옷은 입었는데, 빌어먹어도 소고기 구워 먹는데 죽어요. 그래 자살 숫자는 거. 내가 그래 여기 답은 이게 살만한 땅이 아니다. 사람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차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도 잘하는 거 잘못되는 게 있고.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난 그런 방법에 너네 여기서 안 되겠으면 기피하는 길이 또 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 안에서 부끄럽고 쪽팔리다. 이래서 카나다로 4,000명이 갔다 추방돼 왔어요. 그래서 이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카나다 가게 되면 이민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야 여기서 내 못 살겠다고 카나다 가서 내 탈북자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민인 줄 알고 받아서요. 근데 조회하고 나니까 여건 있는 사람이 그것도 대한민국.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추방. 그럼 그 추방 안 되겠다고 숨어 살아요. 그럼 일생 동안 범죄자지 않아요. 카나다 넓은 땅이니까 숨을 찾기는 좀 힘들대요. 근데 언제까지 두더지면 산속에서 살겠어요. 바라 나오면 사람인가 사람 커뮤니티에 나오면 그냥 체포돼 가고. 그럼 거기서 또 미국으로 들고 있대. 미국이라 그 쉬운 나라예요. 이래 추방에 다시 돌아요. 다시 돌아오면 태국, 카나다 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 그 다음에 통일부 뭐 일체 감시마지 갈 일 안 해요. 네 잘못으로 갔지. 누구 잘못으로 가라 했는가. 할 말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한강을 가는 거예요. 이 길에서 저 다 기피했으니 여지껏 기피해 왔잖아요. 이젠 더는 기피할 데가 없으니까 죽지 않아요. 죽지 않은 길이 여기다. 가봐라. 난 이렇게 말하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더 한강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 길 도전해봐라. 몇 분이 오겠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몇 분 어떻게 설득하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떠나 오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아직 20대, 30대는 내가 실패했다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40대, 50대는 이제 실패하면 영 죽는 길이에요. 그거 나 솔직하게 말해놓고 너 남한에서 기피하면 한강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 가지 말고 그 길 전에 한 번 더 도전해봐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들 바에는 도전하는 게 낫지 않아요. 도전하다 죽으면 또 살 길 나겠지. 죽기 하겠습니까? 그러면 남한보다 좀 조건이 좋은 이 땅이. 나도 그 다음에 4년 전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조금 될 수 있겠다.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만 해요. 뭐 두서없는 얘기 할 수 있는데 내 탈북한 시대부터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내 말씀드리겠는데 아는 것만큼만. 예, 여러분 안에 좀 이제 질문 해주시면 그 부분에서 좋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들은 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많이 탈북을 하셨다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봉쇄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 없고 코로나를 죽었다는 소리는 그때 뉴스에 나온 게 7명밖에 없습니다. 그건 실지고 약도 많이 들어왔고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코로나만큼은 통제를 깨끗해서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그리고 탈북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맞다면 합니다. 하는데 물어보니까 북한이란 게 배급 주게 됐잖아요. 배급이란 게 그 1살부터 60살에 이르기까지 사회보장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얼마 먹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국가 규정. 그럼 중노동 부분 한강 강산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은 하루에 900 먹어라. 이게. 그리고 일하는 현장에 나가서 보충이라고 200도 먹어서 한 킬로 200이 그분들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뭔가 일반 노동자 사무들은 700g입니다. 하루에. 어떻게 중노동부는 맨 흰쌀만 주게 되고 이 일반 노동자 사무원들은 700g을 5대5 잡곡 절반 흰쌀 절반 규정입니다. 규정대로만 말할게요. 그렇게는 못 줘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여성분들 집에서 노는 가정분들은 300g입니다. 그 한 끼 100g 먹고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갓난아기는 암죽을 주게 됐어요. 여기를 말하면 이유식 뭐요? 젓가루 분유. 북한이 시스템 좋을 땐 애기는 엄마가 가서 요청하면 분유를 딱 공급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은 400g 주게 됐어요. 그 다음 중학교 학생들은 500g 주게 됐어요. 그러면 대충 성인들이 다 얼마씩 먹고 산다는 게 되죠. 근데 이 시스템이
9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망하기 시작하더라고. 망하기 시작하던 게 94년도에 완전 김일성이 죽는 애 완전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급을 보름에,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딱 주게 됐어요. 배급표를 주게 되면 배급소에 가서 배급받겠는데 94년부터 완전 폐기 되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마 여기서 대아사락하는 94, 95, 96년대 뭐 300만도 죽었다는 내보기엔 한 150만 죽은 것 같아요. 시체들 엄청 많았어요. 아침이면 여길 만한 공무원들이 트럭 끌고 역전도를 쭉 돌아다녀. 죽은 사람들이 트럭에다 싣고 가요. 싣고 가서는 뭐 땅 파고 묻는다는 게 남이 굶어 죽은 시체를 어떻게 묻어? 직파라는 게 뭔가 관이 없이 담요 하나 천 하나도 감아서 땅에다 묻는 거 보고 직파. 그렇게 죽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 시기를 넘고 나니 그다음부터 국가 배급 시스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정말 자력갱생해서 자기 땅 부대에서 옛날에 화전이란 거 아시는지 모르겠다. 불 놓고 감자 심고 그 시기 됐어요. 한경도 전민이 좀 국가에는 별로 제체도 안 하고 그다음에 산에 가서 땅 부대에서는 거기다 자기 조금씩 사는데 그 자급자족에 북한 사람들이 50%를 넘어 차지해요. 배급 생활을 배급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배급도 영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협동농장들 생산된 양이 있으니까 주긴 줘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여겨요. 그러니까 적하고 물어보니까 한 달에 2번 정상적으로 주는 게 있죠. 근데 제대로 주는 식량이 아니고 작곡으로 다 줘요. 원래는 흰쌀 절반, 작곡 절반 줘야 되는데 흰쌀이 없으니까 모두 작곡으로 준대요. 한 달에 2번 좀 정상적으로 준 게 작곡이든 뭐든. 근데 한 달에 2번 줄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줄 때도 있고 건너뛸 때도 있지만 준다. 그러니까 먹고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뭐 굶어 죽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죽는다. 그다 계속 해요. 그냥 전화를 물어보니까 이거는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하고 네 사이도 못 가게 했대요. 그렇게 왜 북한은 첫째 약이 없잖아요. 중국에서 약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감기약 여기처럼 감기약 처방하면서 그리고 뭐 솔직히 내 말할게 중국에서 그때 내가 조금 아는 척 할게요. 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중국하고 대만 300명의 의학자들 모셔 연구했습니다. 연구하고 코로나 약을 백신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그 300명이 200명이 모두 평양에 들어갔어요. 비행기 타고. 그때 남한에서 보니까 김정은이 알던가 이렇게 헛소리가 났어. 김정은이 내가 그때 통일 보는데 김정은이 알으면 고위급 정말 우려술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기껏해서 10명이 가면 되지 200명이 갈 필요 뭐 있나? 근데 난 로이터로 보니까 중국이 백신 개발했다는 소식이 딱 나왔어요. 세계에서 백신 제일 먼저 개발한 게 여러분들 사실은 이 땅입니다. 근데 메르켈이가 로이터에 그대로 나왔어요. 메르켈이가 일주일 후에 우리 전 세계 무료로 백신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니까. 트럼프라는 놈 새끼 우리 독점하고 딱 이랬어요. 너네 독일이 미국보다 힘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지 못했어요. 국가 간 이기주의란 게 이래서 전에도 100만 죽음에 독일약을 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이 별도로 개발했잖아요. 러시아도 개발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대만하고 합작해서 300명 한 주에서 200명이 북한 나갔어요. 나갈 때 그때 분석이 많았어요. 많은데 이 일반적인 탈북자가 딱 바로 소리 한마디 했어요. 야, 김정은이나 위급하다면 200명이 나갈 필요가 뭐 있나? 그렇잖아요. 고위급 우수리 최고에 있는 분들이 5명이나 10이 나가면 충분하겠는데 200명이 나갔다는 거는 코로나 백신이 나갔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데이터를 북한도 모조리 아니잖아요. 미사일이라는 게 인공지구 위성이 과학계의 최첨단 인공지구 위성이죠. 우리나라 이 지구의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 미국 나사를 보면 돼요. 달 날아가고 화성 가는 거.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긴 북한도 위성 올려다 쏘는 나라예요. 미국과 맞짱 뜨는 나라. 그럼 기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남한 민족이나 북한 민족은 머리 다른 게 없어요. 저 나라 일하지 못하게 눌러놔서 그렇지 머리는 대단히 좋아요. 이러면 중국 사람들이 백신만 내보냈으면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백신에서 데이터 뽑아 안 내겠어요? 이건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과학자들 200명이 나가서 주사만 딱 나갔었어요. 근데 나 이거 확인했어요. 어떻게? 족하고 이래서 확인하니까 결핵병원 위주로 예방접종 끝났습니다. 나만 지금 보도 안 하죠. 이게 코로나란 자체가 영어로 번역은 뭐가 되는가 하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입니다. 폐렴은 폐렴 때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근데 여기서 변이발 바이러스가 나오고 배야 되는데 신종 바이러스가 또 나와요. 근데 코로나 자체가 코로나에 코비드를 딱 뜯어놓은 그 글자예요.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그러니까 결핵도 폐결핵 폐지하나요? 결핵병을 위주로 백신 딱 났어요. 그 다음에 중국 과학자들 딱 철수했어요. 철수한 다음에 내 전화하니까 예방접종 끝났다 하더라. 이건 죽을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뭐예요? 북한이 이렇다. 그다음 또라이 같은 탈북자들 코로나 환자들이 똥 오줌 돈으로 싸서 북한에 풍선으로 날려보내겠다. 이게 뭐라는 게 아무리 북한 미워도 김정은이 죽이겠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김정은이 안 죽어요. 전쟁 나도 김정은이 안 죽습니다. 백성이 죽지. 그래서 남북은 싸움에서 전쟁 나면 윤석열이 안 죽어요. 국군하고 인민군만 딱 죽어요. 그래 내 탈북자 야 너네 김정은을 직접 죽이겠다고 해라. 너네 암살하겠다면 직접 암살해라. 누구 암살하지 말고 누구 시키지 말고 너들 가라. 그럼 못 가요. 못 가는 것들이 아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똥을 싸가지고 돈으로 입돈 침이랑 사서 거기에서 풍선해서 북한에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나왔어요. 그 공식을 검색해보면 다 나와. 그래 이 미친놈들아. 거기 김정은이 죽나 그렇다고. 그럼 미친다 그런 사람들은 내일 대치돼서. 근데 이제 내가 이건 뭐 하기 쉽자인데 나중에 TV 보시게 되면 그놈도 내가 다 눌러놨어요. 지금도 눌러놓고 있고 혼자서. 왜서 난 거짓말 한 게 없고 가든 거짓말로 살았길래 앞으로도 난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말에 그러니까 코로나 북한 없습니다. 예. 조금 있었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죽는다 없습니다. 6명 죽었는지 7명 죽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이 없어서 감기 치료 그래가 하다가 중국 백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방주사 이제 처음에는 결핵병원 위주 미국한 데마다 먼저 돌아가 놓고 그 다음에 전민적으로 다 했고 그 다음에 해제. 남한에서 나왔잖아요. 코로나 해제했다고. 남한 뉴스도 있잖아요. 북한 못 사는 나라니까 봉쇄한 게 옳지요. 남한은 봉쇄하면 안 되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면 봉쇄하면 안 되지만 북한은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봉쇄하면 순간에 쓰러져요. 그때 봉쇄 잘했어요. 여기에도 그 나라 실정을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서 도망쳐왔지만 국민들이 살자면 그 나라 실정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네 무식한 나라를 봉쇄했다? 봉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그때 봉쇄했고 중국 백신이 나온 다음에 치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배급도 지금 조금씩 줘요. 주니까 굶어 죽는 일은 없다. 근데 어디서 헛소리 하는가? 이 미중앙정보국이나 남한의 나쁜 놈 구구단체들이 돈 받아먹는 구구 탈북자들이 있어요. 야들은 북한에 대한 자극적인 말을 해야 되고 또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겠으니 북한은 무리 죽음 난다. 인권유린 한다. 인권유린 국가인 건 맞아요. 그런데 미국 보고 그랬어요. 70년 동안 이기지 못했잖아요. 70년 동안 이기지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지금 이게 해까지 가지는 이기겠는 거야? 남은 이길 수 있을지 미국이란 나라 어째 막같지 않은 이라크도 때려쳐, 리비아도 때려쳐, 막까지는 다 때려쳐요. 근데 미국 왜 70년 동안 이기지 못했을까? 그 탑 찾아봐. 탑 찾으면 이기지 못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뭐 세긴 전조국이니까 힘이 있기야 힘이 있지요. 힘이 있는데 북한 이기지 못하고 북한 아직 살아있잖아요. 누기 힘을 이용해 먹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상관없이 누기 힘 이용, 형님이 힘 이용해서라도 내 말 매워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남한도 그러시잖아요. 그래 형님 미국이 자꾸 그러잖아요. 북한 때릴 것 같다고. 북한은 자기 살자니까 중국, 러시아하고 실턴 붙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통일 안 되고 답이 없어요. 요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북한은 그래 지금 현재는 굶어 죽는 사람은 크게 없고 좀 여기처럼 이 밥은 못 먹어요. 또 다른 그러니까 옥수수밥, 잡곡들 먹는데 그나마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코로나는 없어요. 요 답이 충분하진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탈북민에 대한 힘든 일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네? 탈북민에 대한 힘든 일, 그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처음에 한국 와서 이제 뭐 국정원 같은 데서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문화를 조금 배우고 그러고 돈을 주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뭐 직장을 갖고 뭐 갔다가 어쨌든 그 사람들은 되게 힘든 일을 겪고 이제 뭐 사회에서도 차별을 조금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였지 그 후속 조치? 이 사람들이 정말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힘든 일은 없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우울증이 발생했을 때 잘 그걸 해주는 약간 복지사가 있는지, 그게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되게 옛날 거였는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탈북민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국가에서 좀 이렇게 한국에서 적응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조금 되는지, 복지적인 측면에서요. 북한보다는 이게 복지가 대단히 좋죠. 그렇지만 네, 말할게요. 탈북자 그 한성옥이 탈북모자 아사 사건이란 건 하죠. 알죠? 관악구에서 아사에서 네. 탈북자들이 그 간짝 두고 청와대 간다 할 때는 너네 살아서 그 여자를 알았는가? 왜 물어봤어요. 구구 탈북자. 너네 살아서 그 여자를 알았는가? 이미 그 사람들 또라이라고 날려고 할 수 있어요. 탈북자들이 다 구구적 성향인데 내 같은 성향이 좀 이거 구구 탈북 그래 하지만 근데 난 또 그런 걸 했어요. 능력이 개선 안 되든 뭐 조금이라도 생기면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너네 살아서 그 여자를 알았는가 하니까 한 놈도 몰라. 근데 왜 떠드나? 이번에 또 한 명 굶어 죽었죠. 정권 바꾸니 안 떠들어. 추동받은 게죠. 그렇게밖에 이번에 또 여자 하나 굶어 죽었잖아요. 재단에서까지 일하던 여자, 사무직으로 일하던 여자 그 직에서 나오는데 또 굶어 백골 상태로 발견됐어. 한성옥이 굶어 죽고 며칠 만에 발견됐어요. 복지 시스템 다 돼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교육은 어떻게 나오면 전철 어떻게 탄다 뭐 어떻게 탄다 이게 다 보여줘요. 그다음 가족 생활에도 홈스테이도 다 진행돼요. 남자들은 홈스테이하고 템플 가요. 남자들은 가게 되면 술 처먹고 지금 1인 돼서 바다 앉아서 남자들은 절간에 가요. 템플 스테이. 그럼 거기서 술 먹고 목타기에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해서 치다가 와요. 그런데 복지사도 처음에 나오면 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통일부 산하 예산이 350억이에요. 300억에 308억에 다른 이런 기업들에서 후원하는 것도 350억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센터라는 게 또 있어요. 어떻게 지역구를 그러니까 서울 하게 되면 한 4개인가 돼요. 하나센터. 그래서 이 하나센터에서 어떻게 하냐. 탈북자들이 나오면 1대1 매칭을 못했는데 한 사람에 한 4명 5명 데리고 다니면 교육 줘요. 근데 그 교육 받아봐야 그게 이제 마트가 이렇게 조용한다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따라와서 직업 교육에 무슨 이런 뭐 성향에 따라 분석해서 보낸다. 내 성향에 예술을 한다고 답이 나왔어요. 여기 와서 내 예술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내 성향에 채우한다. 상담사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래 이거 비실용적이라 없애라 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이게 설문조사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취미 뭐 이런 거 하고 종합적으로 이 사람 성향은 체육이 된다. 이 사람 성향은 예술이 된다. 이 사람 과학 이뭔 혼나발 치는가요? 그래 그 성향 나서 그 사람 이공학계 갈 수 있고 예술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오면 교육은 뭐 어떤 거든가 탈북자 교육 첫째 컴퓨터 교육이요. 타자치는 북한이 드무니까 타자치는 교육 줘요. 그다음 한글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 나와서 2달짜리 3달짜리 다녀서 자기 취득하는 건 자기 마음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제빵, 미용사, 컴퓨터 이게 3가지가 여자 교육을 다 합니다. 남자는 지게차, 그 다음에 그 포크레인, 중장비하고 나도 갔다 왔어요. 자격증 2개 다 해서 한 번도 못 써먹었습니다. 그거 배웠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탈북자들 직업교육에서 분류를 한게 딱 5가지밖에 없어요. 남자는 2가지. 남자도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데 대한민국의 컴퓨터, IT 강국의 컴퓨터 찔 알죠? 이 타자 딱 보면 노래소리처럼 딱딱딱 나가는데 독소리 딱 툭탁 하는 사람들이 언제 그거 배워서 남한 사람들 동급에 못 가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인정하는 게 제일 최고예요. 자기라는 게 유명한 사람. 인정 안 해요. 욕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 언제 타자라도 그만 쳐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는 이래 제가 제빵 이래서 3가지. 남자들은 이 2가지. 이거 배우고 사회나가 어디가 직업자고 나도 그거 배우고 거기서 한 번도 못 이랬어요. 다시 말해서 맨 땅에 헤딩을 난 저기서부터 내가 전공한 게 모터공장 여기가 영월랑 모터 전동기 공장 계열 생산에서 공정을 하다 나니 기계는 조그마한 거다. 일단은 시설 발전을 복도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탈북자는 어떻게 살아요? 상담사 100번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한성옥이 죽었을 때 그래요. 탈북자들이 죽으면 탈북자들이 되게 또 뭔가 북한 떠나고 중국 오면 어떻게 돼요? 여성부이죠. 인신매매 당하면 원치 않은 결혼, 원치 않은 임신, 힘 가고 뻔한 자식 있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6달 돈 타건 다음에 끝났잖아요. 이제 또 지원 안 해줘야 일해서 벌어야 되는데 일자리 당장 없잖아요. 굶어요. 그럼 제가 동사무소 가서
나 좀 수급자를 신청해 주십시오. 원래 그 송파문의 사건 일어나 아시죠? 이 공과금 내놓고 미안합니다 하고 자살 송파문의 사건 일어나서 차뚱이라는 차가 동산수문보다 하나씩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 되는 사람들 찾아다니라고 차뚱이 말은 얼마나 좋아요. 국가에서 동사무소마다 차를 한 대씩 미창을 들였어. 그리고 복지 사각지를 찾아다니라. 그럼 탈북자들도 좀 찾아다닐 것이지. 탈북자가 그러면 스스로 갔어. 이 여자가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족관계 쭉 물어보니까 남편이 있어요. 어디? 중국 조선족 남편. 어떤 건 한족 남편이. 어디? 남편이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이 있으면 이 여자가 수급자가 못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난 이혼했습니다. 사실 이혼관계, 사실 혼관계도 있잖아요. 난 이혼했으면 이혼 증명서 가져오세요. 그렇잖아요. 중국 갔다 오겠어요? 어디 갔다 오?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비행기 탈 통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체들 다니면 좀 주셔야 해요. 줄 것 같죠? 교회 차라리 왔으면 주겠는데. 그렇죠? 교회는 주겠죠? 불쌍한 소리 하면. 동사무소는 왜 못 주는가? 내가 딱 말했어. 동사무소 직원 욕하지 말라. 통일부. 왜? 그 사람 사무직원이잖아요. 법대로 하는 사람인데 인정이 성해서 국가 돈을 함부로 내준다? 그건 아니잖아. 못 주지 않은 게 그 사람 법대로 한 것뿐이다. 그 법대로 하게 만든 게 너네 국가고 그 법대로 한 동사무소 구급공무원 여기서 뭐 하는가? 내가 그래서 그거 주고서 막 떠들 때는 통일받을 때 탈북자가 와서 말하면 법적으로 하면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 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못 준다 하면 못 줄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돈 40만 못 주는 나라 아니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쌀 10kg 못 줄 나라 아니지 않는가? 주라. 주고 다 딜러 다시 그 피드백 하는 게 있잖아요. 조사해보라. 근데 그런 상황하면 다 세금 받아가는 건 기탁청이 잘 받아가는 게 이 나라잖아요. 받아갈 돈은. 그때 불법적으로 그 사람 수령해서 다시 받아오면 되는 게다. 일단 불쌍하게 해서 손 내면 일단 묻지 말고 주고 다시 여행해라. 그래서 탈북자 지원 정책이 바꿔졌어요. 직업 선택의 범위를 넓힐 때 대하여 탈북자 모노의 네 그게 그 페이스북에 그대인데 그 아사 사건이 본질에 대하여 그리고 통일부에 제시했어요. 일단 오면 줘라. 주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하긴 나가서 거짓말은 배수해라. 당신도 국가 그런 건 잘하지 않는가? 거짓말이 하면 연장해라 6달까지. 6달 동안은 왔다 가면 이혼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혼 안 됐다해서 지원 못한다.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지 않은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인데 내가 호수 먹고 꺼내서 그래. 당신들 그 사람 동사무소를 야박하다 가지 말라. 법이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탈북자뿐이 아니라 송파문에서 같은 사람들 이번에 또 하나 죽었잖아요. 이번엔 주인한테 빚이 많아 미안합니다 하고 공과금내고 또 죽었어요. 자살공황비잖아요. 우리 사람도 유리벽소에서 그렇게 죽어가요. 근데 그 여자 때 내가 그 제소 올려서 뭐 탈북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오면 일단 주라 이렇게 됐어요. 특히 탈북자는 복지는 있는데 맞지 않아요. 적재적소가 못 돼요. 적재적소라는 게 있잖아요. 적당한데 적당한 자녀 가진 사람 적당한 직종 잡아서 북한에서 이런 말이죠. 적재적소적으로 하나. 근데 있어요. 복지가 따라다녀요. 근데 그거 사람 와서 분석해놓고 야 예술인이다. 뭐 내가 예술인데요? 야가 무슨 뭐 체육계라면 야 체육인데요? 나만의 체육인이 없대요? 어떻게 도전해요? 그러니까 북한 교육이 피라미드식으로 위는 잘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좀 수준이 낮아요. 자기가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이만갑 나오시는 분들 봐요. 다 젊은 분들이죠. 다 젊은 분들 이만갑이 나오세요. 그 사람들한테서 30년 딱 되면 그게 90년대 되면 아들은 1살, 2살, 많아 5, 6살이에요. 엄마 등에 엎어 중국 온 아들이. 김이 아들 공부 못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 공부 못한 아들 여기 어떻게 그래서 대안학교에 들어가요. 20살, 27살 여기 오고. 이제 배우는 아들이 어떻게 남한 사람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아요. 이거 인정해줘야지 않아요. 이것도 인정 못하는 것도 우리 잘못이에요. 솔직히. 근데 자기 능력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상담사 같은 법사들한테 네 성향 이렇다. 쓸데없는 데 정신 팔게 하잖아. 이런 거 없어요. 그래 법사들 많이 없어졌어. 복생계 상담사들도 있긴 있어 있는데 실효적인 일을 못한다. 그래서 당신들은 필요 없다. 이런 예산 나는 누구 가서 몇 사람 오늘 2사람 상담했습니다. 일 안 걸려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적어도 하루에 8만 원 타가요. 상담사는 통일부에 소속된 상담사는 탈북자 오늘 대통령 저 만났습니다. 무단이 아니에요. 일했으니까. 근데 그 실효성이 있어요. 니 무슨 상담 만나 하고는 그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상담하고
난 체육이니까 그 사람 체육인 될 수 있어요? 못 되잖아요. 이런 이거 실효적이지 못한 복지 시스템이길래 이거 없애라 하고 제시어 쓴 게 한송옥이 죽었을 때 내가 한송옥 노자 아사 사건이 번지르가 탈북민 취업이 폭을 넓힐 때 돼요. 범위를 선택 범위를 넓힐 때 이거 내 제시어 써서 뭐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례됐다가 내 잘했다가 아니라 고쳐서 한 게 딱 조치된 게 탈북자가 불쌍해서 오게 되면 무조건 주라 그러죠. 묻지 말고 언제까지 6달까지 이게 거짓말보다 회수에 뚫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됐습니까? 됐어요. 그건 실행됐어요. 알게 모르게 내 그거 보고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 통일부에서 내가 그냥 뒤에서 또라이 새끼라고 욕할 거예요. 근데 나 말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그리고 이번에 죽은 여자 때 내가 그래서 너는 이번에 또 굶어 죽었는데 이번에는 어째 집회하야 라고 내가 물어보고 정권이 바뀌어서 안 해요. 문재인 정권 때는 그 간장역 청와대 가겠다고 이랬어요. 그거 탈북자들. 지금은 왜 안 가는 거예요? 안 갔지. 이번에 그러니까 정권밖에 안 가. 그러니까 누구 추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고 이 구구보다 이 민족 분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는 유식한 말 하고 싶지 않고 논리적으로 펴기 쉽지도 않아요. 근데 남북이 일이 자꾸 불화가 생겨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한 말로 전단 뿌리는 거 다 보셨죠? 집에 탈북자들이 북한에 전단 풍선 보내는 거 봤어요? 봤죠. 봤어요? 풍선 에드블리온 삐라를 담아서 보내는 선생님 거. 북한 뛰라 보내는 거. 나만 잘 산다, 북한 못 산다, 뭐 이런 거. 못 보셨죠? 여기 세대는 잘 모르나 봐. 근데 이게 왕된 게 뭐니까 이게 가도에 연선지대 뭐 몇십 년 전에 남북이 서로 뿌릴 때는 우리 군복무할 때 다 본 거예요. 내용이란 게 뭐 이제는 김정일이 무슨 여자 며칠다 그건 모르요. 다 아는 건데 처음 들은 놀랍게 식상해요 요즘. 그래서 그런 소리밖에 나만이 잘 산다. 근데 나만이 잘 사는데 자살률 1위라는 또 숨겨요. 나만의 IT 공업체계다. IT 공업이 최고인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안 보내. 그냥 탈북자들 자살률 높다 이런 건 안 보내요. 보냈는데 어디까지 가나? 연세는 더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한반도는 기후상에 저쪽이 공원이에요. 고기압 이렇게 내리면 남쪽으로 바람이 1년에 80% 남쪽으로 와요. 그래서 삐라 날로 그쪽 길이 넘어올 게 더 많아요. 실효성이 없는 데라 내가 왜 그 사람들. 그래서 민주당 때 대북 전단 금지법 나왔죠. 내가 그때 큰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반대가 많았죠. 그래서 여기는 남북교류협력법 금지. 정확히 남북교류협력법에 서로 비방중상 하지 말자. 비방중사 이제는 쉽게 말해 대북전단법인데 실은 정확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 법조항에 대해서. 근데 삐라보네 이걸로 북한 개방한다 뭐나 뭐가 내가 그래. 이만감 나온 사람은 나만 드라마 못 보면 왕따 될 정도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북한에 드라마 많아요. 남한 드라마. 전단을 안 봤어요. 어디를 보는가? 중국을 봐요. 중국 TV가 있잖아요. 위성 TV 있잖아요. 여기서 공영 채널이 중국으로 다 나가요. 근데 북경지대는 중국에서 쏘는 게 우리 집에서 잡혀요. 중국에. 안테나. 북한이 부실이 많아서 안테나를 지붕 안테나를 왜 잡혀요? 그럼 앉아서 우리 남한 TV 봐요. 그 다음에 북한 무슨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즉시 다운로드 가능해요. 복사도 가능해요. CDR 잘 보내요. USB도 있어요. 장마당 나면 5,000원. 이기다 CDR 지금 여자들 나가서 판 안 싸겠습니까? 판. 예, CDR. 그럼 알아찬 남한 드라마라는 한 장에 5,000원. 5,000원 어딘가 북한 돈 입살에 그때는 4,000원 했어요. 지금 6,000원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살 1kg 값이죠. 1kg면 두 가족이 하루 살겠는데 그걸 바꿔봐요. 전단이 아니고 중국에서 그냥 쏘면 북한 사람들은 앉아서 북한 컴퓨터가 어디가 지금 이거 2016년 지금 미국 컴퓨터 2016년 내 말 잘못했다. 2006년 미국 디티블루한 컴퓨터 있잖아요. 지금 반영이 나와서 지금 우리처럼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북한에 3천리가 나왔는데 내가 올 때까지 그게 못 나왔으니까 이렇게 100불뚜기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게지만 그 컴퓨터도 컴퓨터니까 일은 합니다. 다 다운받고 그 다음 USB 다 넘겨주고 합니다. 그러면 USB도 장마당에 있으니까 영화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 미국 보죠. 미국에서 뭐 미국 동아시아 태평양국이에요. 구구 탈북자단체 돈 재는 게 여기 남한의 구구단체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짓 하면 북한이 더 봉쇄가 들어간다. 중국도 더 봉쇄가 들어간다. 그냥 가만뒀더라. 북한의 자본주의 문물을 그대로 들어간다. 어떻게 하늘로 들어간다. 그럼 이론적으로 딱 말하자면 대북전단
이거 할 말이 없어졌잖아. 너네는 사기꾼 돈 버리고 너네 때문에 드라마 봤던 사람 나만의 탈북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하면 없어. 드라마 못 보면 왕따 당할 정도라지만 드라마 다 어디서 봤나 뭐 북부 국경지대는 삐락하지도 못해요. 중국으로 다 받아서 봤어. 나는 전두환이 영화 어공하고 그거 봤고 뭐 다른 건 별로 나또 별스럽게 규율은 잘 지키다든가 보지 말라는 건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또 보다 걸리면 내가 들면 그만 교도소 가야 돼. 또 출시 좀 이상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난 좀 조심했고 본 게 이게 다고 다른 분들은 다 봤어요. 다 본 게 그거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한 5분 정도 이제 끝났어. 끝내도 되나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뉴스에 나오고 언론 나와서 하는 말에 60%는 거짓말이다 이렇게만 알고 들으세요. 왜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 그렇게 말함으로써 PD들이 다 꾸려준대요. 초안 이렇게 이게 맞춰서 말해달라고 한대요. 북한이 꺼내대서는 요만큼도 거짓말 하지 말라. 난 그래서 그래서 TV에 나오는 탈북자들 하는 말 다는 아니겠는데 한 60% 이렇게 덜어내고 보십시오. 기름 사실이에요. 10명 죽었다면 한 4명이 죽었겠구나. 네, 10번 매 맞았다면 한 4번 매 맞았겠고 이렇게만 들으면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한다. 근데 우리 고향 사람들 정말 노수 침밖에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앞으로 이 하나가 과장되게 해야 또 돈을 더 받고 또 그렇게 해야 또 불려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성향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목회자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참 진실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간증하면서 설교할 때 저도 보면 좀 과장되고 액션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선생님 하는 걸 형제님 하는 그 삶의 어떤 그 재단이잖아요. 좀 솔직히 하자. 너무 과장되지 말고 그렇다고 없는 거 숨기지 말고 이런 마음은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치고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